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고요. 저는 서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비욘디를 이렇게 만우절로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오늘 주제는 기생충과 헷갈리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런 멋진 썸네일과 함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미리 이제 신기한 땅콩잼 님이 1 등으로 와 계셨고요. 나의 비밀 정원 님과 오영도 님 언제나 와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켓시티 님 와 주셨습니다. "기대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 정말 기생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오늘 제가 그 기생충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 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인제 구별법을 알아서 다른 주위 사람들이 기생충 가지고 고민할 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코로나 2019년 시작된 그 코로나19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고생 많이 했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났을까요? 2023년 1월 30일, 이때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됐는데, 사실 코로나는 심리적으로는 이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때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물론 코로나가 남아 있고, "야, 아직도 코로나 조심해라라고 막 정부가 막 백신 맞으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요새 누가 뭐 코로나 신경 씁니까? 이제 코로나는 뭐 그냥 우리 기억에서 이미 사라졌지.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생충이 이 나라를 정말 뒤흔들 때가 있었지만, 즉 1992년 이제 제가 기생충을 시작하던 그때 기생충 감염률이 5%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쭉 2~3%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어도 크게 지장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92 년에 끝났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데도 이거는 이제 2018 년에 헐리 한림대 허선 교수님이 인제 쓴 아주 사자후 같은 거죠. "약국들 구충제 갖고 좀 우려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근거 없는 상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세게 쓰셨네요. 어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기생충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인제 우리 언론과 정부에서 막 인제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기생충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기생충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 오늘 강의는 네이버 지식인에 글 써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답을 달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기생충에 자꾸 감염되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에 2번씩 감염되고요. 증상은 항문 이물감이고 장 불편감이래요." 그래서 샤워도 매일 하는데, 샤워 뭐 저도 매일 하는데 왜 가족 중에 저만 감염될까요? 일부러 회도 안 먹고 고기도 익혀 먹고 채소도 씻어 먹는데. 이걸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기생충에 감염됐을까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분이 기생충 걸렸다는 거를 어디서 증명받았지? 어디서 진단을 어디서 받았지? 그건데 스스로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데 여기에 인제 동조해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답변은 뭐 좋은 답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답변은 좀 아쉬워요. "면역력의 부족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에게 동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분은 기생충보다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데, 건강 염려증 같은 게 문제인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분 보시면 "눈에 기생충인가요?" 그래서 눈만 오른쪽으로 붙이면 "여기 눈에 뭐가 있나 여기? 이거 뭐 있나?"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또 인제 다행히 네이버 지식인에 그 의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답변을. 그래서 전재훈 님께서 "사진으로 보아 결막 낭종, 림프관 부종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고 고민하지, 혼자 고민하고 약 사 먹지 말고 병원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제 기생충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에 뭐 구별법과 실전 이런 거 좀 보면서 인제 끝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인제 올해 2월 달에 어느 분이 올리신 생선구이 기생충. 생선구이 식당에서 생선구이 먹다가 나온 건데 기생충인가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기생충이라는 생각이 들면 생선구이 맛있게 먹다가 입맛이 떨어지지. 야, 진짜 한 끼 식사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식사의 그 즐거움을 날립니까? 근데 기생충은요. 이렇게 그 생선구이에서 이렇게 길다란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그래서 인제 이건 기생충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생충이 아니고 모양도 아닌데,
이거 열심 답변자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기생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고 하얀 실 같은 게 나오면 대부분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건강 분야 지식인으로 뽑히신 분인데 이분 맞는 말도 많이 하시겠지만 글쎄 이건 기생충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기생충일까? 이런 기생충 있나?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벼신이란 분이 전 이 답변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게 이게 물고기 뼛속에서 나오는 힘줄이다. 소고기로 치면 연골 같은 것이고 기생충과는 무관하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식사 자리에서 이 별신님이 여기 옆에 앉아서 야 이거 아니야 그냥 맛있게 먹어 이거 기생충 아니야 임마라고 했으면 이분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기생충의 특징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생충의 특징. 첫 번째. 기생충은요,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 이제 식물은 조금 다른 논외로 치고, 기생충은 동물에 속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교한 외양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표면이 아주 매끈하잖아. 표면이 매끈하고 이 곡선이 유려해야 돼. 곡선이 어설프게 꺾이면 안 돼요. 그리고 끝이 아주 매끄럽게 끝나야 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뾰족하게 딱 끝나거나 이 끝이 말려 있거나 이 끝이 딱 뾰족하게 딱 끝나는 이것이 바로 기생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설 차례상 주연 고기의 기생충이 이거 돈가스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근본이 없게 생겼잖아.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보시면 뭔가 이렇게 관이 찢어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기생충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혈관이래. 그리고 이거 변에서 나온 이물질을 씻어서 훌륭합니다. 예, 씻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씻어서 찍었는데 이걸 보시면 뭐 기생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이 없잖아. 근본이. 이거 보시면 너무 맥락이 없이 그러니까 기생충은 제 이론대로 하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생기다가 이렇게 비루먹게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이거 기생충이 아니죠. 이건 절대로 아니고 이것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코에서 나왔다는데 자기 콧물이야. 콧물인데 콧물을 마치 이제 야 나한테서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올 리가 없어. 이거는 기생충이어야 돼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지. 이건 기생충이 절대 아니지. 이것도 그렇죠. 이걸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기생충은 곡선이 유려하게 꺾여야 돼. 유연하게 싹 김연아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의 그것처럼 유려하게 쫙 곡선이 꺾여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너무 투박하잖아. 그리고 시작과 끝이 너무 맥락이 없잖아. 이게 뭐야? 여기 어떤 미학적인 그런 게 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건 기생충이 아닌 거죠. 그냥 이건 이분이 뭐 콩나물 굵기 길이 5cm 콩나물인가 뭐 그런 거겠지. 뭐 식물 줄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온 거겠지. 뭐 어제 콩나물 먹었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떨까요? 소고기 안심을 익혔는데 우와 소고기 안심 이 소고기 안심 같이 이렇게 비싼 고기를 먹는데 이런 게 나와서 입맛을 망쳐.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먹이려고 한우 안심 구웠는데 기생충 맞죠? 징그러워서 못 먹이겠어요. 야, 이때 옆에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다 익히고 나서 알았어요. 먹기 전인데 버릴까요? 진짜 이거 여러분 이게 딱 육안으로 보기에는 기생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육에 기생충이 박혀 있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기생충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뭐 작은 창자 이런데 위장관 같은 소화기 그런 데 있는 거지 근육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기생충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서 뭐 하냐고요. 아니 정말 이건 드문 경우고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이거 보시면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미학적 아름다움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표면이 굉장히 오돌토돌하잖아. 매끈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끝도 맥락이 없고 여기 있는 휘어지는 각도도 너무 어설프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고기는 지금 밝게 빛나고 있고 이렇게 이건 그래서 기생충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도 혈관일 거라고 이 펠라지아 녹틸로 유명하신 분 같은데 절대 신이고 이것도 혈관의 종류일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근육에 뭐가 박혀 있다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생충의 특징 움직인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움직인다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 광고, 이 97년에 유행했던 그 휴대폰 광고를 가져오는 것만 해도 제 나이를 알 수가 있죠. 아,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어쨌든 기생충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기생충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이분이 그 학문에서 이게 기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기생충이라는 걸 이게 보시면 뭔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맥락 없이 생겼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맥락이 없지. 뭐 끝이 좀 이상하고. 하지만 표면은 굉장히 매끈하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이게 여러 사진을 찍은 건데 모양이 다 다르잖아. 이건 뭔 얘기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자꾸 뭐 누가 요충이라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답변 많이 달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분하고 연락해서 이건 약국에서 사 먹는 약이 아니라 이게 그 촌충이 자기 몸에 여러 조각으로 된 촌충이 자기 몸에 몸 일부를 떼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본체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약국에서 그 약이 아니라 회충약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프라지칸텔이라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약국에서 약 사 먹다가 이게 몇 개월 뒤에 또 나와서 그냥 괴로워서 여기다 올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눈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건 뭐 그냥 조회수도 많이 나온 옛날 뭐 10년 전의 글인데 이거는 혈관이겠죠, 뭐. 그러니까 눈에 기생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훈련을 굳이 받지 않아도 이거 기생충이네라고 딱 알겠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없고요. 이거는 아프리카 이런 쪽 유행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딱 한 케이스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어디 동대문 시장에서 그 순댓국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의사한테 전화가 와서 환자 눈에서 이런 기생충이 나왔다고 해서 로아사상충이라고 이제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꼭 잡아달라고 논문 쓰자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완전 놓쳤다고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보시면 여러분 기생충이 뭔지 딱 아시겠죠. 움직이잖아 기생충은. 근데 이것도 이건 이제 예전에 조금 예전에 좀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 모르는 요충알인데 이건 물론 이제 이건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 이 요충알만 봐도 이 기생충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촌충의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씩 그러니까 촌충이 거기다가 알을 잔뜩 담은 조각을 하나씩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내시경 하다가 잡힌 거야 이거는. 보시면 이거 딱 보시면 이게 뭐지? 이게 뭐 도라지인가 생각하다가도 도라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촌충의 조각이고 테니아라는 거. 민촌충의 조각인데 민촌충. 이거는 뭘까 이것도 이제 내시경하다 발견한 건데 요 기생충이 움직이잖아. 이건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기생충일 것 같은데 이것도 움직이는 것만 딱 보면 그냥 이거는 기생충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잠깐만요. 네, 이것도 다른 내시경인데 보시면 이걸 하다가 이거 발견하신 건데 어쨌든 이거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이게 항문으로 나와서 얘가 항문 밖으로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기생충이라고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해결하실 문제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말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비아그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정력제로 뱀을 많이 먹던 시절에 이렇게 이런 기생충이 좀 제법 나왔죠. 이 기생충 스파르 가눔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은 한번 걸리면 우리 몸을 진짜 여기저기 진짜 자기 집처럼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 기생충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머리야. 여기는 머리가 여기 있고 이 머리 있잖아. 이 기생충을 빼내다가 여기가 끊어져서 여기 머리를 놔두고 머리가 안 빠져나가면 다시 이렇게 자랍니다. 10cm 넘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건 수술하고 빼낼 때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게 몸에 있으면 좀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리고 자,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이것도 좀 추상적인 말인데 이 출처에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개연성. 이 개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왜 왜 있지? 이런 그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여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딱 보면 이제 소변을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오씨 이게 뭐지? 나한테서 나왔나?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뭐 물론 이제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제 징그럽고 이게 내 몸에서 소변에서 소변 딱 보다가 이제 변기를 보니까 이게 있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하지만 이게 기생충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그 소변에서 나오려면 일단 신장을 뚫고 뭐 요관 뚫고 방광을 갔다가 요도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크기도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려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이게 아픈데 이 사람은 이거 아픈 걸 못 느끼고 소변기에서 이걸 본 거잖아요. 이건 뭐냐. 그 물 연결하는 그 파이프에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낡아서 또는 뭐 다른 이유로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벌레가 이렇게 그냥 지렁이 같은 것이 여기 변기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집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여기 집 말고 다른 데서 한 번 더 나온다. 뭐 회사 같은 데서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건 달리 봐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기생충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한 의사가 이제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소변에서 나왔다는데 이거 한 길이가 10cm쯤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이런 게 소변에서 나올 수 없지. 이렇게 큰 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신장인데, 이 혈관을 통해서 일로 들어와서, 일로 가서, 이게 나온다고 이게 10cm짜리가 이게 되겠어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전 CT에서 요관이 늘어났대,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장과 이 방광을 연결하는 요관이라고 있거든. 이 요관이 커졌대, CT가. 3년이나 늘어나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 유충이 유충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른으로 자라서 여기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왔다가 여기 좀 있다가 여기 잠복하다가 여기 좀 먹잘 것도 없으니까 일로 나와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건 거대 신충이라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전 진짜 정말 그때 교과서에서만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하나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조금 잘못 먹으면 이게 걸려서 유충이 신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거기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종숙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개 이런 것들인데 여기 뭐 사람도 종숙주가 될 수 있지. 어쨌든 이거 보시면 신장에 들어가서 신장을 다 파먹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개에 들어가서 개 신장이 원래 여기 막 차 있어야 되는데 다 비었잖아. 개 신장을 다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거기 소변계 관련해서 증상이 막 있고 그리고 막 CT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증명이 되는 경우에 소변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기생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도 감염이 가능하고요. 네, 뭐 항생제 치료하던 중에 뭐 소변백으로 이게 나왔대. 이건 30cm 정도 되는 거고. 정말 이런 우리나라 사람 얘는 아닐 거고 이거 어쨌든 이런 일도 있어. 근데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건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만날 일은 아마 없을 건데. 근데 이제부터 실전을 하기 전에 일단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저희 네, 손톱에 물든 몽숭아님 10년 전만 해도 구충제 드셨다고. 그쵸? 이제 근데 안 드셔도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포켓시티님 많이 놀래시고 그리고 기생충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제가 기생충에 대한 애정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전 살아있는 거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매끈하고 좀 유연하고 이런 거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한 거. 밥 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왜 10시 넘어서 밥을 드세요? 참 속상하네, 이거. 밥 먹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생충 특징 알게 됐다고 오영도님 감사. 오영도님 앞으로 오영도님은 많이 보셨으니까 어디 가셔서 이제 기생충 상담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상담. 그리고 KSTV님,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 어쨌든 열일하신다고 감사하고 헬로 스테이션 원님 우아우 해주셨고요. 폴의 포켓시티님 기생충이 저렇게도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영돈 님 "여름에 쌈 채소 많이 먹어서 예방 차원에서 약국에서 기생충이나 사서 먹는데 이 기생 야 그 쌈채소를 먹어서 걸리는 기생충 그거 그런 기생충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미세기생충 얘기하면서 막 이 차수 채소 끓여 먹으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사실 그 미세기생충이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 논문에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채소에 인분 비료를 써서 키웠기 때문에 채소에서 기생충알이 묻어서 인제 사람에게 감염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예 명란젓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예. 한국에서 기생충 마주칠 일은 글쎄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기생충 마주칠 절대로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글쎄요. 그거보단 로또가 빠를걸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저기 서해 새벽별님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국수가 땡긴다. 제가 안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 우리나라 트렌드, 이렇게 전 세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육식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아유, 그래서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어디서 해야 될까 하면서 곤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곤충보다 차라리 기생충을 대량으로 키운 다음에 그거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 아까 국수같이 생긴 것들을 쫙 대량 배양해서 딱 내놓는 거야. 사실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거는 비주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곤충은 못 먹어. 사람이 보면 딱 보면 곤충 같잖아. 그 어떻게 먹어 곤충을. 근데 기생충은 음식처럼 생긴 게 있기 때문에 기생충을 음식으로 하자는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행동은 안 하고 말만. 자, 이제부터 실전만 조금만 보다가 이제 끝낼 텐데요.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탕수육 기생충. 이거 기생충인가 힘줄인가요? 이거 탕수육에 이렇게 뭔가 기생충 같은 게 있지.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수육은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든 건데 근육에 이렇게 기생충이 박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혈관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축산물 품질 평가 여기가 이런 거 전문가야. 그러니까 이 마크가 있으면 여러분 믿어도 돼. 보시면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신대잖아. 그래서 그 기생충이 아니나 힘줄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혈관 주위의 다른 조직을 모두 제거한 후 잘라보시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이런 까지 하셨는데 그 탕수육은 여러분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찍먹과 부먹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삼겹살을 먹다가 이걸 발견하고 이분은 사장님을 이제 불렀어요. 사장님한테 불러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당황했어. 이제 사장님 딱 봐도 기생충 같거든. 그래서 이제 갖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사라지셨는데 이제 아마 증거를 없애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럴 줄 알고 사진을 찍어놨고 식약처에 신고한다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무한 리필집은 가면 안 돼.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근육에 박혀 있잖아. 그럼 이거는 혈관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그리고 여럿이서 고기 잘 먹다가 이거 보고 기생충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 깨지는 것보다는 누구 하나가 그냥 혈관이네 하고 그냥 쑥 빼고 혈관 잘라내고 그냥 자기가 먹어주면 이 즐거운 식사 자리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생충이 아닐까라는 마음에 막 눈을 두리번거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기생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삼겹살은 드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300집이 삼겹살집인가? 거기서 혼고를 막 맛있게 했던 기억이. 이건 뭘까요? 똥꼬 기생충인가요? 과음으로 설사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근데 이거는 곡선이 좀 유리한 것 같고 처음에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뒷부분 보세요. 여기 이 뒷부분 처리를 보면은 이 진짜 기생충이라면 이렇게 엉성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면도 보시면 여기 이 곡선이 유리하지 않고 좀 지저분하잖아. 표면이 좀 매끈하지가 않아. 여기는 좀 매끈한지 하지만 여기 좀 이상하고 앞대가리도 너무 뭐가 없어 보이지 않나? 이거는 기생충. 그리고 항문 주위가 가렵다는 거는 원래 설사 같은 거 하면 가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수록 잘 씻고 잘 말리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몸살림 할머니님이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건강 분야 지식인으로 뽑히신 분이고 기생충이면 살아 움직이고 아마 음식물 찌꺼기가 아닐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도 이분 말씀에 좀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어떤 분 대변을 봤는데 정말 이분이 고마운 게 대변은 빼고 요것만 이제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게 뭔지는 몰라도 기생충이 아니라는 거는 아시겠죠? 너무 지저분하게 여기 꺾이는 이 각도 보세요. 이 각도를 보세요.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미학이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김연아 팬들한테 안 되니까 김연아 얘기 그만하고 여기에 무슨 미학이 있냐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 맥락. 이 넓은 데서 갑자기 좁은 데로 급격하게 여기 무슨 매끄러움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는 절대 기생충이 아니고 뭐 식물 줄기나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3개월 된 고양이 기생충. 4시쯤에 심장 사상충 약을 발랐어요. 요새 바르는 심장 사상충 약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심장 사상충을 최소한 뭐 봄 여름 그쪽에 여름 가을에는 꼭 해줄 필요가 있는데 수의사 선생님들은 매년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심장 사상충 약을 발랐어요. 심장 사상충 약도 사실 이제 구충제 비슷한 거거든요. 어차피 사상충도 기본적으로 연충이기 때문에 회충 같은 것도 죽이지.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심장 사상충 약을 딱 발랐는데 나중에 이제 9시 넘어서 고양이 있는 데를 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보시면 이게 이 끝맺음 보세요. 끝부분 끝맺음이 쫙 날카롭잖아. 그리고 이 곡선 보세요. 이 곡선이 쫙 휘어지고 굴곡지 이 여기에 어느 하나 어색함이 없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막 연결되지 않아 이거? 그쵸? 야 이거는 기생충인가? 심장사상충 약이 몸에 들어가면서 거기 있던 회충이 못 견디고 나온 거죠. 고양이나 그 개가 뭐 이렇게 유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더구나 기생충이 많이 있을 확률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양이 회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건 어떨까 이거? 이제 이게 나왔어 몸에서. 이게 나왔으면 이건 어떨까? 이거는 딱 보기에 뭐 무슨 노끈이 나왔나? 내가 노끈을 먹었나?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표면이 아주 매끈하잖아. 매끈하고 그리고 윤기도 좀 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막 줄이 막 가 있잖아. 줄이. 근데 많이 줄이 가 있는 것 같지? 여기 오른쪽 보시면 줄 보이잖아. 줄이 막 일정하게 가 있잖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명체인 거죠. 이거는 절대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거는 아마 이제 그 광절 열두조충 비슷한 그 기생충이거든요. 광절 열두조충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광절 열두조충이다. 그래서 한 3m, 4m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통째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이제 얘가 뭔가 살다가 뭔가 이렇게 수명을 다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설사를 하는데 이게 딸려 나왔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기생충한테 설사는 사람한테는 쓰나미 같은 거니까 뭐 그때 나왔거나 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생충이 맞는 거지. 이건 뭘까? 이건 이제 앞다리살을 삶았는데 이게 뭐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건 답변도 잘 모르겠고 해갖고 뭔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근육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는 이런 기생충이 이건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날 때 보세요. 끝나는 게 너무 성의가 없잖아. 끝나는 끝부분. 그렇죠? 그리고 표면도 뭔가 이렇게 좀 매끈하지가 않아. 기분이 좋지가 않아.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당연히 기생충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참 맛있는 수육을 이렇게 좀 맛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기생충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생충 비슷한 게 있어도 그냥 기생충 아닐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이 음식에 투자한 이 돈을 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2017년 이건데 걸어가고 있는데 엉덩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내가 대변이 새나?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이게 있었대. 근데 크기가 굉장히 작고 손가락 정도면은 이게 몇 센티지? 이게 한 뭐 20cm, 그러니까 10cm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기생충 싫어하시는 분도 이 곡선이 아주 미려하게 꺾이고 막 유연성이 끝내주게 막 그렇잖아. 아름답잖아. 그 끝에 여기 살짝 꼬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충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지. 회충이 좀 어린 회충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기생충이 맞는 거죠.
이거 아까 고양이 회충하고 비슷하죠? 예.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 이게 있어. 살아 이제 살아 뽑았더니 살아 움직이는 게 이게 기생충인가? 살아 있다는 거죠. 끝난 거예요. 이거는 기생충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어떨까 이거? 어떤 사람이 대변에서 이게 나왔어. 이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이거 여기 이제 담즙이 섞여서 아마 노란색이 된 것 같은데 이 이게 보시면 움직이잖아. 그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게 바로 민촌충이 자기 몸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갖고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걸린 거지. 이거는 의사한테 가서 이거 나왔다고 이걸 들고 가야 돼. 이거 징그럽다고 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정 징그러우면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모른다고 하면 이거 네이버에 민촌 찾아보세요. 민촌충이다. 프라지칸트를 달라라고 해서 약을 드시면 끝나는 거고요. 이거는 육회를 먹고 걸리는데 육회 먹고 이거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거의 5천만 분의 1입니다. 5천만 분의 1. 여러분, 육회 그 맛있는 육회를 그 5천만 분의 1의 확률 때문에 안 드시겠습니까? 아니, 교통사고 확률보다 훨씬 낮은데 여러분, 교통사고 차는 타잖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차 자가용 타잖아. 육회는 포기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건 뭘까요? 대변에 하얀 것 기생충인가요? 이것도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기생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걸 보시면 표면에 매끈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끝도 이상한 이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표면이 매끈함이 없고 이거는 너무 투박하잖아요. 이거는 기생충일 수가 없어. 절대로 이게 없어. 이 사람이 또 이분이 친절하게 대변까지 같이 찍으셨는데 이거는 저는 기생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 답변 보시면 이제 의사 선생 어떤 분이 이제 이건 촌충 분절이라고 말씀하는데 글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표면을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의사 뭐 이게 맞으면 구충제를 맞아 이제 처방 받아야겠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여기서 또 다른 거 이거는 이제 남편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기생충 약을 먹었는데 약사님은 3일 정도 먹어야 된다. 3일은 먹어야 된다. 없어지나 병원 가야 되나요? 2025년 2월 4일. 놀랍게도 이날이 제 생일인데 제 생일날 이런 일을 겪어서 얼마나 안타까. 여기서 이분이 뭘 잘못했냐면 이게 3일 그러니까 약사를 찾아간 거지. 이거를 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민초충의 편절이에요. 그리고 표면이 매끈하잖아. 그리고 이 끝나는 이 매끄럽게 착 끝나고 위에는 조금 좁고 아래는 넓은 것이 왠지 그 구조적인 완벽성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민촌충입니다. 여기 끝에 튀어나온 걸 보고 혹시 여러분 이거 보고 표면이 지저분하니까 기생충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표면이 튀어나온 거는 이거야 이거. 이게 생식공이라고 이게 그 기생충의 암컷과 수컷 생식기가 여기서 만나는 오작교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튀어나온 게 맞지. 그러니까 이 표면 보세요. 표면이 매끄럽게 이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네이버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약국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미 약국에 갔잖아. 근데 이런 답변은 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헬미스 킬이라고 이분이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 헬미스 킬님 답변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분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 헬미스가 뭐냐면 회충, 편충 같이 이렇게 길다란 기생충을 연충이라고 하고 영어로 헬미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헬미스 킬이래. 이 아이디답게 이거 보세요. 남편분께서 촌충에 감염되신 거고 약국 구충제로는 치료가 어렵고 전문 의약품이니까 의사 처방 받아서 치료하시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알벤다졸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헬미스 킬님을 혹시 만나면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이 대부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아주 효과가 많지는 않은 이유가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답을 달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래도 그 네이버 지식인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 헬미스 킬 같은 분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 말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잠깐 제가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남편이 항상 약국에서 국수가 사랑만세님 해산물 좋아해서 회도 자주 먹는데
기생충 걱정 안 해도 되고 수입산도 뭐 회는 뭐 바다는 국적이 없죠. 당연히 바다에선 물론 이제 고래해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지만 고래해충은 걸리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확률 자체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회를 드실 때는 그냥 맛있게 드세요. 회는 아직도 좋은 음식이고 제가 이건 늘 100번도 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 회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회 민족이야. 그리고 오영도 선생님 남편이 약국에서 기생충이나 사갖고 부부가 같이 먹고 있어요. 이제 안 먹어도 된다고 난 부분께 말씀드린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능 낭비라고 하셨는데 제 재능이 이건데 이게 제 재능인데 크라상님 요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요충은 그 항문 주위에 알을 낳기 때문에 그 항문 자주 만지고 그걸 입에다 가져다 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데서 그런 분들이 요충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충은 한 명만 걸려 있으면 걔가 항문이 가려우니까 항문을 긁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손에 요충알이 묻고 그 손으로 서민 과자 좀 먹을래? 아 해봐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정이 싹 트는 그런 공간에서 요충이 이제 싹 트는데 그렇다고 뭐 구충제 요충은 잘 들으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기생충이 음식에 있더라도 익히면 당연히 익히면은 기생충이 익히면 그 바로 끝입니다, 여러분. 60도 이상만 딱 해주시면 끝이고요. 쓰라미라고 해주셨고요. 약은 약사에게 기생충을 아니에요. 기생충도 웬만한 거는 약사분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단지 요새 있는 기생충, 그러니까 촌충 같은 것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메모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약사님들도 많은 걸 해결해 주시지만 그래도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디스토마라든지 아니면 그 촌충 같은 거는 전문의약품. 이거는 생선 기생충일까요? 남편이 낚시를 해왔어요. 와, 남편 어렵게 낚시를 해오셨는데 이걸 딱 보고 아마 입맛이 떨어졌을 거야. 생선이 구워 먹다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뭘까요? 딱 보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기생충이라고 한다면 표면이 좀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이거는 드물게 표면이 유려하긴 해. 근데 이렇게 아주 뭐 맥락에 튼튼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투명하게 이 안이 다 비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볼품이 없어. 기생충은 몸에 생식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주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뭐야 이거 속에 아무것도 속에 든 게 뭐 왠지 비닐 쪼가리 같은 느낌? 그런 거 같잖아. 이건 기생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끝을 보세요. 이 끝에가 끝나는 부분이 이게 여기에 무슨 끝맺음에 미학이 있습니까? 없어 여기에 없어. 여기도 봐봐 없어. 그래서 이거는 기생충이 아니야. 그런데 이 비공개 답변 네 버리세요. 이분은 아마 이 부부가 생선 낚시해서 도란도란 구워 먹는 게 좀 배가 아프신 게 아닌가. 그리고 네 기생충이네요. 그것만 빼버리고 구워 드시면 괜찮습니다. 기생충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먹다가 이게 나왔다. 야 연어 스테이크 맛있게 드시면 되지. 여러분 이거 이제 구별할 수 있죠. 표면 자체가 이 맥락이 없어 보이고 이 끝에 보세요. 이게 뭐야 여기 무슨 아름다움이 체조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10점, 피겨 스케이팅이나 체조 이런 거 보면 10점 만점에 이거는 1점도 못 줄 만한 그런 미학적인 그런 게 없잖아. 이건 당연히 기생충이 아니지. 이게 뭐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 힘줄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뭐 혈관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공개 답변. 기생충입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기생충 아니라니까. 그리고 펠라지아. 근데 펠라지아 그러니까 이분도 이 절대신의 그 절대신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모든 해산물을 달려주는 아까도 나온 분인데 연어에서 하얗고 길쭉하게 만져지는 것은 연어살에 같이 붙어 있는 근육 조직입니다. 이 근육은 단백질이고 기생충과 무관하다. 이분 말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마크가 있으면 이분 말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인데 아들 코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코에서 어떻게 기생충이 나오지? 아이가 떨고 있고 당연히 떨고 있지. 그리고 소아과를 가야 되나요? 이비인후과 뭐 어딜 가든지 관계없는데 뭐 애들이니까 일단 소아과를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떠냐면 이거야. 이건 진짜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뭐 음식 찌꺼기나 뭐 식물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건 아니고 나름대로 미학적 완결성은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에 보시면 이거 움직이는 게 나와. 그러니까 기생충의 조건을 다 갖췄네? 그럼 이거 기생충인가? 아니야. 근데 이 크기
이거 뭐가 문제냐면 개연성이 없어. 왜 코에서 기생충이 나오지? 물론 이제 뭐 목에 장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서 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좀 이상해. 모양 자체가 이런 본 적이 없는 이런 개연성 좀 이상해. 이런 개연성이 없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까 여러분 소개해드린 헬미스 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 사실 기생충이 아닌 건 알겠지만 뭔지 몰랐지만 이분 말 듣고 저도 알게 됐는데 실지렁이야 실지렁이. 다른 기생충과 생김새가 다르다. 그리고 실지렁이는 화장실에서 자주 발견되고 상수도에서도 나오니까 아마 아드님께서 실지렁이 있던 물을 마셨거나 씻을 때 식도를 타고 역류한 게 아닌가. 정말 훌륭한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이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지렁이 이런 것도 실지렁이들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욕실에서 강아지 씻기고 나서 욕실 가보니까 빨간색 기생충이 꿈틀대고 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실지렁이 여기 보시면 가운데 핏발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핏발에 서 있잖아요. 이건 기생충은 이렇게 핏발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지렁이 저도 이거 하다가 이게 실지렁이라는 걸 처음 배웠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야? 강아지 토에서 내부 기생충. 강아지 토했다. 강아지가 토하다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토하다가 기생충을 뱉는 경우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몸에 기생충이 뭐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뭐 짝 찾아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입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뭐 평소에는 뭐 활발하게 지낼 수 있지. 근데 이제 뭐 회충이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건강에 지장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밖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주워 먹다가 회충알 같은 거를 이렇게 먹는 거니까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흙 같은 거 먹지 말게 하는 게 좋은 거고 뭐 감염이 많이 지내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나온 거니까 혹시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충제만 이건 개회충이고 구충제만 먹여주면 끝나는 거고 이거는 뭐야 고양이 기생충 키우는 고양이가 입에 뭔가 걸려서 씻고 있길래 봤더니 이런 사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걸 어떻게 된 거냐면 고양이가 이제 입으로 뭐가 올라가니까 그냥 씻고 있다가 발견된 건데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 확대 안 되구나.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고양이 기생충이지.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씹어서 여기에 조금 문드러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 표면 마감 같은 게 아주 완벽하게 잘 유연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끝이 꼬부라진 거 봐봐. 이거는 고양이 회충의 수컷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것도 구충제를 고양이한테 주면 뭐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도 고양이 토했는데 이게 나왔어. 이게 뭐지? 비닐인가?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광절 열두조충이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 그거하고 친척벌인 기생충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화살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 이거는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점점점점. 이 점점점점이 뭐냐면 이 기생충이 여러 개의 마디로 돼 있고 각 마디마다 자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궁이 이렇게 하얗게 점점으로 보이는 거야. 이 자궁의 위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점점점점으로 막 연결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쫙 점이 연결된 거. 이 정도 미학적 완결성을 갖췄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기생충이 맞는 거고 아마도 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 이 화살표 보시면 이 자궁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스피로메트라 에리나세이라고 하는 뭐 이런 기생충 고양이를 종숫주로 하는 뭐 그런 기생충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고양이에서 발견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걸 토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근데 이거는 그리고 구충제 중에서 약국 구충제로 안 듣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디스토시드 사람이 먹는 디스토시드를 고양이 용량에 맞게 줘서 이걸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양이 항문에서 발견. 고양이가 막 억지로 먹이고 토하고 막 이러는데 설사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야. 이것도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의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기 고양이를 데려온 건가 아니면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뭘 먹단가 뭘 잘못 먹어서 이런 거에 걸린 것 같은데 이것도 촌충이고 이것도 디스토마 약을 프라치칸텔이라는 디스토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약 치료해주면 고양이가 또 금방 살아나서 뭐 열심히 뛰어다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걸 물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됐다는데 어디 갔지? 물에다 넣으니까 저렇게 퍼지고 길어지네. 이거 뭐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이거 자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거 너무 이걸 때문에 고양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약 주면 다 고양이는 아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기생충이 맞나요? 길냥이를 데리고 와서 구충제를 먹였는데 구충제 먹이면 당연히 이제 그 기생충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똥사진을 피하고 기생충만 딱 찍었는데 이거 보면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곡선 유리한 거 보면 그냥 대충 기생충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 그래서 구충제를 딱 그 주사 먹이고 막 바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기생충 확률이 높은 그런 거고요. 이것도 사이즈는 좀 작지만 이것도 고양이나 개가 토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 거. 이것도 보시면 이 곡선이 아주 유려하잖아. 이건 기생충이지.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고양이 회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 이게 좀 어려웠는데, 저 순대 간 맞나요? 이거 작년 11월에 어떤 분이 순대 간에서 이게 있다? 와, 이게 뭐지? 근데 이걸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고 이 곡선의 유려함 이런 거 제가 말한 모든 그런 기생충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회충치고 너무 이렇게 길어서 이게 이런 회충이 있나 싶은데 근데 이걸 보면 뭐 기생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 순대라는 게 이게 뭐 소나 돼지 순대가 순대가 돼지나 소의 그 뭐 어쨌든 이게 간이라고 했지, 간. 그 사람도 간에 기생충이 뭐 아주 드물게 갈 수는 있고 이것도 간에 아마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기생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없고 사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어디 갔지? 예. 이 초인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아주 이거 보세요. 돼지 외충, 아스카리스 수은 같은 기생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조직일 수도 있고 기생충일 수도 있는데 뭐 회충 같은 기생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리 전 손질이 미흡했을 경우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뭐 순대를 하는 과정에서 순대 장에 그러니까 돼지나 돼지의 장에 있던 그 기생충이 섞여 들어가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타당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회충인지 모르겠어요. 회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기생충이 있고 예. 그래서 이건 뭘까요? 눈에 이렇게 뭐가 있죠. 눈에 기생충 이거. 당연히 아니지 이거는. 이거 움직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 의사 선생님이 답변했는데 눈에 결막 혈관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배탈이 나서 설사를 했는데 벽을 보니까 벌레가 꿈틀거린다. 이 4시에 한번 설사하고 벌레를 본 건 7시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설사하고 이 사람이 물을 내렸겠지 설마 집에서? 집에서도 물 안 내리고 그러진 않잖아. 물을 내렸는데 이 벌레가 있다. 이거는 그 뭐 낡은 파이프 같은 걸로 지렁이가 기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지렁이는 그리고 여기 항상 가운데 이렇게 핏발이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핏발. 지렁이. 이거는 뭘까? 키우는 고양이가 뭘 갖고 놀길래 혹시 얘가 몸에서 나온 기생충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건가 봤는데 무늬도 있고 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거 보시면 이 꺾이는 각도 보세요. 이 투박한 각도. 이 각도를 보면 이건 절대 기생충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돔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돔에 회를 딱 먹을 때는 왜 술을 먹는지 아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생충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생충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까만 것들 이거 뭐지? 여기에 꽂히면 회 맛이 떨어져. 사실 회도 칸만 먹고 먹는 건데 그렇잖아. 근데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드시라고 술을 같이 마시는 거야. 술 마시고 딱 한 잔 먹고 그리고 또 얘기 좀 하다가 또 한 잔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이 까만 것들에 대해서 이거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진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기생충은 이렇게 맥락을 한심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기생충이 절대 아니 회 한 점에 지금 기생충이 이렇게 많다고? 절대 아니지. 그리고 이거는 냉동 명란젓에 기생충 같은 게 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명란젓에 기생충 젓갈에 기생충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젓갈에 은근히 기생충들이 들어있는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에 아칸토세팔라라는 그런 기생충인데 이거는 어쨌든 물고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바다 생물이 어덜트 성충 그 성충이 있고 어쨌든 이게 업체가 잘못한 거라기보다도
거기 그러니까 젓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젓갈 어떻게 명란이 뭐지? 명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살아있을 때 먹어도 사람에게 아칸토세팔라라는 그런 기생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채로 먹어도 사람에게 감염력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그 명란 젓갈 안에 있는 그런 거, 통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당연히 죽었지. 근데 이걸 보면 좀 찜찜하긴 하지만 이거는 원래 그 생명체, 그 생물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거 하나 들어와 있다고 명란젓을 버리거나 창란젓을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몇 개 먹었다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양념이 다 돼서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농부의 밥상님이 폐기하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 폐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뭐 정찜찜하시면 그냥 뭐 여기 업체에다가 바꿔달라 그러면 아마 바꿔줄 겁니다. 당연히 이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일이니까. 근데 이게 건강상 문제는 전혀 없어.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뭘까? 갈치회. 갈치회 기생충인가요? 이 갈치회에서 이런 거 나왔대. 근데 이거 보시면 아주 그 윤곽이 너무 투명하잖아, 너무. 기생충은 투명하지 않거든. 그리고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 열심 답변님이 갈치라면 기생충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기생충 아니고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힘줄이나 이런 거겠지 뭐. 버리시면 되고요. 이상 여러분 50분 지났어. 정리하자면 움직이지 않으면 기생충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기생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사람 기생충보다 동물 기생충 걱정을 좀 할 필요 있다. 동물 기생충은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익혀서 먹으면 다 괜찮고 소금에 절여지면 다 죽죠.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며칠 걸리기 때문에 그 후에 먹으면 되는 거고, 기생충 약 먹은 적 없는데 기생충 감염됐다고 자각할 수 있나요? 기생충 있어도 모를 확률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안 걸렸을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99%는 기생충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생충 이 걱정은 잊고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많이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